학점은행제로 컴퓨터 공학 알아보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IT 업계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라든지 대학원 진학, 화장품 책임 판매업, 그리고 단순하게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도 진행을 하죠. 하지만 직장인분들이나 다른 학업을 병행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학점은행제 수업에는 신경을 크게 못 쓰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너무 어려우면 꽈락이 나기 때문에 컴퓨터 공학 난이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았죠. 그리고 학점은행제가 도대체 뭔지, 이걸 내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학위를 딸 수 있는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비전공자가 정말로 잘 이수할 수 있는 건지 컴퓨터 공학 난이도에 대한 부분부터 알아볼 거고요. 또 학은제로 컴공을 진행하려면 학점은행제가 뭔지 조금은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학점은행제 제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세 번째는 학점은행제라는 걸 이용해서 어떻게 컴공학사를 딸 수 있는 건지와 더 빠르게 학위를 취득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영상 마지막에는 이 모든 과정의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학점은행제 특성상 일이 한번 잘못되면 학위를 받기까지 6개월 이상을 손해볼 수 있으니까요. 컴공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컴공 난이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학점배기. 사실 컴공의 난이도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지만, 비전공자의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아무래도 공학 계열의 수업을 듣게 되다 보니까 숫자나 계산 문제가 나오고 다른 인문계열 수업들보단 난이도가 더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부터 시작해서 자료구조, 알고리즘, 운영체제 등 핵심 과목을 순차적으로 학습하면 비전공자도 수월하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수업이 전공자들만을 위해서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지 않고요. 비전공자가 처음 강의를 보더라도 기초부터 차근차근 학습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학점은행제에 크게 신경을 못 쓸 것 같다거나 높은 성적을 유지하고 싶다면 플래너의 도움을 받는 게 유리할 수 있는데요. 시험을 볼 때는 교환을 제공받아서 오픈북 형식으로 쉽게 시험을 볼 수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과제를 어려워하시는데 과제의 경우에도 참고 예시와 작성 방법을 공유받으면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 최대한 쉬운 과목을 선정받아서 꽈락 리스크를 줄여볼 수도 있죠. 저도 쉬운 과목 선정해드리고 성적 케어까지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컴퓨터 공학사 따기로 마음 먹으신 분들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이어서 학점은행제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학점배기.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대학교를 다닌다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무려 4년의 시간이 걸리지만, 학점은행제는 자격증이나 독학사로 더 빠르게 학점을 이수할 수 있기 때문에 4년제 대졸학력을 빠르면 2년 만에도 취득이 가능합니다. 원격 교육으로 수업을 듣고 일정 학점을 이수해서 전문학사나 학사학위를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학위만 빠르게 취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학은제를 이용하는 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죠. 학사를 따기 위해서는 140학점을 필요로 합니다. 이 140학점을 채우기 위해서는 수업만으로는 3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간을 더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따거나 독학사라는 걸 활용해야 하죠. 근데 대학교를 이미 다니셨던 분들은 학점은행제로 학점을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더 빠르게 컴퓨터 공학사를 취득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제 학생분 중에서 실용음악과를 나왔는데 컴퓨터 공학 진행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에 있던 학점을 학은제로 모두 끌어와서 진행하시던 분이었는데요. 일단 학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공 60학점, 일반 50학점, 교양 30학점을 채워야 하는데, 제 학생은 일반 50학점을 그대로 끌어왔고 교양도 14학점이나 있어서 추가로 교양 16학점만 이수하면 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전공 60학점을 필요로 해서 네트워크 관리사 2급을 넣어 전공 14학점을 확보하고 커말 2급으로 6학점, 수업으로는 14과목을 넣어서 전공 62학점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총 2학기로 진행이 되는 플랜을 만들어 봤었는데요. 대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이런 식으로 더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개인마다 이수했던 학점이 모두 다 다르고 영학점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서 진행 과정은 천차만별 달라질 수밖에 없죠. 나에게 적용되는 주의사항도 다 달라서 만약 컴퓨터 공학을 꼭 따야 하는 입장이라면 주의사항을 하나하나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주의사항은 영상 마지막 부에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만약 학은제에 크게 신경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전문가나 플래너에게 맡겨버리는 것도 방법이니까요. 플래너 잘 고르는 방법도 영상 마지막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학은제로 컴퓨터 공학사를 딸 때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면 좋은지 알아볼게요. 학점배기.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아마 다들 비슷한 이유에서 학은제를 이용하시려 할 겁니다. 바로 빠르게 학위를 딸 수 있다는 점과 정규 대학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메리트를 크게 느끼셨을 텐데요. 특히 기존에 쌓아둔 학점이나 자격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학점은행제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아까 실용음악과를 졸업했다던 학생도 학점을 끌어와 훨씬 더 수월하게 컴공 과정을 시작할 수 있었고, 단 2주 정도 공부해서 딸 수 있는 커말 2급 자격증도 무려 6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3개월 반 동안 수업 2개를 더 듣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더 빠르게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위해서 어떤 자격증을 따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컴공 과정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제일 많이 따는 자격증은 네트워크 관리사 2급과 아까 말했던 커말 자격증인데요. 학위를 더 빠르게 취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 공학의 어려운 수업들은 굳이 이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말인지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해 볼게요. 학점형제의 모든 전공에는 전공 필수 과목이 있는데 이 전공 필수 과목들은 대체로 어려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학생분들이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점 인정이 되는 자격증을 2개만 따게 되면 이 전공 필수 6과목을 듣지 않아도 되고 밑에 있는 전공 선택 과목 중 쉬운 과목을 선정해서 수업을 들으면 되죠. 물론 내가 나중에 개발자로서 진로를 계획하고 있다면 기초를 탄탄히 다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학위를 빠르게 취득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꽈락 리스크를 최소로 줄여야 하기 때문에 자격증을 활용하는 방법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컴공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 2개의 자격증을 많이 따시는데요. 네트워크 관리사 2급 14학점과 컴퓨터 활용 2급 6학점이라서 총 20학점의 전공 필수 과목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 IT 업계에 취업을 할 거라면 두 자격증 모두 필수로 따는 걸 추천하기 때문에 수업도 줄이고 스펙도 좋아지고 일석이조라고 볼 수 있죠. 커말 1급은 학점이 높은 만큼 난이도 또한 어렵다고 볼 수 있어서 컴퓨터를 잘 다루는 분들이 아닌 이상 커말 2급만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추가로 많이 따는 자격증은 매경이라는 자격증인데요. 무려 18학점이나 돼서 6과목의 수업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매경은 매일경제신문에서 주관하는 경영경제 지식 시험인데요. 공부 기간은 하루 2~3시간씩 약 한 달 정도 공부해서 딸 수 있는 난이도입니다. 최근에 제 학생분 중에서도 한 번에 합격한 분이 계시는데요. 만약 컴공을 따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이 자격증은 취득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는 건지 이렇게 카톡으로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로 문의주세요. 이어서 살펴볼 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걸 토대로 어떤 걸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학점배기. 사실 학점형제를 진행하면서 주의해야 할 건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영상을 따로 준비해야 할 만큼 말씀드려야 할 양이 너무 방대합니다. 그래서 컴공학사를 진행할 때 제일 크게 주의해야 하는 부분들만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자격증의 분류와 직무번호입니다. 제가 아까 커말 1급과 2급을 얘기했었는데요. 이 2개의 자격증이 분류와 직무번호가 모두 겹치기 때문에 자격증 2개를 모두 가지고 있다면 학점이 더 높은 커말 1급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시간 들여서 기껏 자격증 땄는데 학점 인정이 안 되면 대형 사고니까요. 이 부분을 꼭 숙지한 다음 계획을 세워주세요. 두 번째는 연간이수 제한 학점입니다. 학점형제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인데요. 한 학기 최대 8과목, 1년 최대 14과목만 학점 인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 이상 수업을 듣게 되면 추가로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없어서 꼭 주의해주세요. 세 번째는 세부 교육 과정표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연간이수 제한 학점을 잘 숙지했다면 내가 들어야 하는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확인해 봐야 하죠. 이 부분은 학점형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확인하는 방법만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학점형제 사이트에 들어와 주시고요. 표준 교육과정, 표준 교육과정 조회, 학사에서 컴퓨터 공학을 찾아주세요. 들어오시면 이렇게 컴퓨터 공학사의 과목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많은 과목이 전부 온라인으로 개설되어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교육원에서 열리는 과목 위주로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건 교육훈련 기간을 조회해 보시면 되는데요. 표준 교육과정, 교육훈련 기간 조회, 유형을 원격 교육으로 해주시고 평가 인정 과목 수는 5개 이상, 그리고 찾기를 눌러 컴퓨터 공학을 검색해 주세요. 교육원이 참 많죠. 컴공은 저희 교육원에서도 안내가 가능한 전공이라서 더 자세하게 안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격증을 딴다고 했을 때는 어려운 전공 필수 과목을 듣지 않아도 돼서 조금 더 쉬운 과목으로 선정해 드릴 수 있고요. 결국에는 내 과정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더 자세히 안내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로 문의 주세요. 학점배기. 컴퓨터 공학사 취득할 때 주의하는 것들을 살펴보았는데요. 하지만 학점형제를 진행한다면 더 알아야 할 주의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만들었던 영상을 여기서 한 번 더 설명하기에는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학점형제 제도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싶은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떠있는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과정 자체가 너무 생소하고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차라리 플래너에게 맡겨버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일부 무책임한 플래너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하는데요. 되도록이면 상담을 많이 받아보시고 상담했던 플래너가 정말로 교육원 소속인지도 확인해보세요. 교육원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해당 플래너가 재직 중인지 파악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아마 여기까지 보셨다면 컴퓨터 공학사를 정말 취득하려는 분들만 남아 계실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 물어보시면 언제든지 답변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더 알아보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로 물어봐 주세요. 지금까지 학자배기 준일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